자, 그러면 이제 재난 방지론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김종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듣기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강의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할 테니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는데, 일단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계속 동영상으로 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재난에 관련된 내용을 교재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앞부분의 내용에 이제 개요라든지 관리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교재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이제 좀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교재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난관리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겠는데, 구미서관에서 나왔는데 이제 방지학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포트 해가지고 나온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교재를 구매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매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용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올릴 터이니 그거를 보고 준비하시면은 특별하게 교재를 준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요 및 관리론이 앞에 나가겠지만은 그 뒷부분에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의 이제 관리 체계를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사례를 봐가면서 부족한 게 뭔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그 고쳐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법제도를 바꾼다라든지 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변경한다라든지 대처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처를 해두면 좋은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교재 내용에 포함되고 강의를 그쪽 부분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난관리론 하게 되면은 제목은 이제 재난관리론인데, 교재 제목은 재난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론. 그러다 보니까 재난의 어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내용에 이제 초점 맞춰 가지고 강의가 진행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요 재난관리론이라는 교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강의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볼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뭐 여러분들 아마 그 기존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 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온라인 시험을 치는데 30점 상대평가, 30점 상대평가에서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제 해가지고 특별한 과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수업 내용 보게 되면은 25분, 매 차시마다 25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25분 안에 이제 토론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 3개. 그 토론 3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성의 있게 그 토론에 응해 주시게 되면은 그거를 제가 카운트 해 가지고
그 점수로 매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시키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 출석도 온라인 출석이 되겠는데, 출석 기간을 제가 대략 이제 한 달 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달 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에 수업이 있게 되면은 그 주를 놓치더라도 그 다음 주나 이렇게 그 한 달 내에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잡아놨는데, 제가 설정한 기간보다 지나버리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출석 인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출석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요 출석하고 온라인 토론은 이제 절대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가 합쳐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 기말고사를 이제 30%씩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단답식하고 이제 객관식을 혼용할 예정인데, 이 단답식은 뭐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은 것만 가지고도, 아니면은 안 듣더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간단한 내용을 드리겠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가 여러분들 뭐 수업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각 파트마다 그 객관식 문제, 물론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객관식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객관식 문제를 나중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여부를 고려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고, 책을 그대로 스캔 떠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약간 그 변형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전달 드리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전달된 그 자료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답식, 객관식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제라는 요 부분이 그 토론 과제로 매주 부여됩니다. 매주 이제 3개가 부여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개에 대해 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제가 토론 주제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토론 주제에 적절한 답을 찾아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길게 안 적어도 괜찮은데, 성의를 보인다 그러면은 한 두세 줄 정도의 내용으로 그 토론 제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은 그 뭐 토론으로 인정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론으로 이제 재난 및 재난 관리의 개요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교재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뭐든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으로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모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그 이후에 설명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단어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용어 정리 부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데, 이 길게 가져가는 용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셔야 두고두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 용어가 그게 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재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한 건데, 자, 재난이 무엇인가? 재난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되겠죠, 그죠? 우리 사회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인 거죠. 재난. 제가 예를 가지고 인간을 떠나 가지고 또 물론 재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동물 세계에도 재난이 있을 수 있고, 우주에도 재난이 있을 수 있고, 바닷속에도 뭐 온난화라든지
엘니뇨라든지 이거로 해 가지고 재난도 있겠지만은 본 강의에서 얘기하는 재난관이란 그 내용에서의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사회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즉 인간이 개입돼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 그런 건데 결국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간 사회의 의식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문제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예전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는 거죠. 이 관이라는 건 이제 관점이 되겠죠. 그죠? 관점, 그죠? 관점. 아니면 이제 사고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인간 사회의 재난 의식은 결국 재난에서 발생하는 피해 규모라든지 재난에 대한 대비 또는 대처의 난이도가 반영된 재난에 대한 관심, 인식, 이성적, 감성적 요소를 포괄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재난의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난의식이 특정 사회 전반으로 일반화돼 가지고 하나의 관점으로 정착할 때를 이제 재난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뭐 가장 최근의 것을 이제 예로 들라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정착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학습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재난관으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의식 속에 정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이라는 것은 밑에 약간 지워지고 있는데 위에는 재난관이었고 이거 재난하게 되면은 재난은 재난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적절한 대응 실패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 참 중요하죠. 그죠? 어떤 게 중요한 건가 하게 되면은 적절한 대응의 실패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 그걸 이제 재난이라 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 태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태풍을.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고로 닥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창문이 깨질 수 있고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 하수구가 막힐 수 있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유리가 깨진다 그러면은 뭐 간단한 사례겠지만은 그 유리창에다가 그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깨지는 걸 방지한다라든지 지붕이 날아간다 하게 되면 지붕에 무거운 걸 올려 가지고 아니면 로프로 매 가지고 날아가지 않게 하수구가 막힌다 그러면 하수구를 미리미리 뚫어 놓는 이런 게 이제 대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은 분명히 유리가 깨질 수 있고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 하수도가 막힐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제 적절한 대응이 실패, 대응 못한 거죠. 그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를 재난이라 한다. 그죠? 즉, 대처할 수 있는데 대처 못해가지고 초래된 게 재난인 거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가 위기. 커지면은 어떤 국가의 주권이라든지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예전에는 서양 같은 경우도 그러했는데 아주 큰 질병이 와가지고 그 나라, 부족 자체가 멸망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나라 하나 자체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아주 큰데 미국도 유럽 같은 경우는 땅들이 아주 작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도 하나 정도 되는 또 안 되는 그 다음에 인구도 아주 작은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재난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국가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국가 위기로 이제 닥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의 어떤 관리, 결국 국가가 무너지는 거를 효과적으로 예방, 미리 하는 거죠, 그죠? 대비, 준비하는 거죠, 그죠?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걸 대응이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고가 난 이후에 복구하는 거. 그걸 위해 가지고 국가가 인적은 이제 사람, 물적 자원을 기획, 계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 6개 하는 이제 재반 활동 과정을 국가 위기 관리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큰 틀을 짜는 거. 그게 이제 기획이 되겠죠. 계획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정하는 거. 그게 계획이 되겠고, 조직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인적 어떤 이제 사람들의 관계, 아니면은 이제 조직, 행정 체계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집행하는 과정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난이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 통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재방 활동 과정을 국가 위기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관리의 어떤 대상들을 국가 위기 관리의 대상으로 보냐 하게 되면은 안보라든지 재난 및 국가 핵심 기반 분야. 국가 핵심 기반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은 전력, 원유, 기름 되겠죠, 그죠? 원전의 안전, 금융 전산, 육상 화물 운송, 식용수, 보건, 정보통신, 사이버 등 9개 주요 시설, 9개를 정해준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제, 이런 9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위기관리 대상으로 보고, 그거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 위기가 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겠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다, 휴대폰만 없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난리 날 수 있는데, 전기가 없다 하게 되면은 휴대폰이 있다 한들 휴대폰이 터지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름이 없다, 자동차가 안 굴러가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력도 원자력 가지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름 가지고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식용수, 여러 가지 어떤 9가지 이런 부분들이 위기관리 대상이고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기관리 대상별, 관리 중점 및 의사결정 기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위기관리 대상을 보게 되면 일단 안보, 재난, 국가 핵심 기반 이 세 개를 잡았을 때 관리 중점은 초반에는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이제 가볍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쪽으로 일단 하겠는데, 자, 안보는 이제 국가 안보가 되겠죠, 그죠? 국가 간 분쟁 방지라든지 통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다음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대비 계획의 연계성 강화. 자, 지금은 어느 한 나라만 잘 돼가지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나라가 도와줘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긴밀히 가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국방으로 보게 되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는 우리나라가 지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국방이 되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 기구 보게 되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뒤에 나오겠는데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가안전보장에 관해 가지고 어떤 사태가 있을 때 회의가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 이제 국가위기관리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재난 발생 요인의 사전 발굴 미리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제거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자, 사고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난 다음에는 잘 처리하는, 잘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것은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길에 구멍이 뚫힌 게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멍이 뚫힌 그곳을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사고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미리미리 그 전에 도로에 구멍이 뚫힌 것을 이제 수리해 놓게 되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이제 운전해서 다니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가 상당히 휘어져가 있는 도로가 있어요. 곡선이 되게 심한 거죠.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터널을 뚫고 다리를 내는 게 힘들어서 터널 대신에 돌아가고 다리를 조금 좁게 내거나 약간 변형적으로 냈었는데 잘 살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사고가 나거나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거죠. 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도로 다리 선형 작업을 하는 것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휘어진 도로를 약간 직선화 시킨다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 위험성이 있어 보이게 되면은 교량을 새로 개선해 가지고 밑으로 물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좀 높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그걸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데서 이제 재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굴 제거 예방 대비 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국가 핵심 기반 같은 경우에는 위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죠? 예를 들어 원전 같은 경우에 재난에 대한 대비는 다 돼 있지만은 어찌어찌 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전이 파괴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재난 발생 요인은 사전에 발굴 제거 예방하고 관계없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위기 발생할 때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이 가용한 수단이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수단이 되겠죠, 그죠? 이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조기에 빨리 위기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 시키는 거죠. 원상을 제일 좋다 봤을 때
국가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대체 자원 관리 체계를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게 없을 경우에 대신할 수 있는 뭐를 준비해 두는 거죠. 그건 이제 어디서 의사결정을 하냐 그러면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국가정책조정회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이런 세 군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